I'm not sure I'm going to tell you how to live forever today, but I'm going to tell you that we understand how to do it.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노화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으며 노화의 종말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 생물이 다음 세대를 위해 늙어 죽는다는 기존 개념은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에 따르면 우리의 유전자는 노화하며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방식으로 진화하지 않은 듯한데요. 만약 인류가 노화를 일으키도록 진화했다면 노화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존재해야 하지만 그런 유전자는 발견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게 그 이유죠. 다만 노화의 증상들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유전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유전자들은 노화에 맞서 몸의 방어 체계를 제어하는 유전자들이며 오히려 장수 유전자라고 불립니다. So what is it that causes aging? So aging, I put it to you, is simply a loss of information. I call it the information theory of aging. 노화의 정보 이론에 따르면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유전 정보가 잘못 해석되거나 손실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생존 회로에서 출발하는데요. 이 생존 회로는 우리의 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되며 이 활성화 과정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은 식량 부족이나 신체적인 위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이 생존 회로가 바로 우리 몸의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하며 이 유전자들은 우리의 몸이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서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존 회로와 장수 유전자의 활성화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지 않는 한 이러한 회로와 유전자는 일시적으로만 활성화되며 스트레스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비활성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한 이 유전자들은 일시적으로 활성화되더라도 많은 생물에서 평균 수명과 최대 수명을 늘릴 수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우리 몸이 노화되는 과정을 지연시키고 건강을 유지하며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들은 삶을 더 늘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만들기도 해서 활력 유전자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유전자들의 작동 원리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적당한 스트레스 상황이 인간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번에는 그 중심에 있는 서투인이라는 단백질과 호르메시스라고 불리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약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서투인이라는 단백질이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투인은 세포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DNA를 수리하며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와 관련된 암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신경퇴행성 질환 등의 발병을 지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서투인이 스트레스 상황임을 인식하면 각종 질병들에 맞서 몸을 지키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며 만성적인 과잉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세포의 죽음을 예방하며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활력을 높이게 됩니다. 이 서투인은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활성화되면 몸이 번식보다는 재생에 집중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위기 상황을 감지해 최대한 스스로를 보호하고 편안한 시기가 올 때까지 몸을 보존해서 번식하려는 젊음 유지 스위치가 켜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장수 유전자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스트레스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정한 유형의 운동이나 간헐적 단식을 포함한 저단백질 위주의 식단과 사우나와 냉수 목욕 같이 일시적으로 몸을 고온과 저온에 노출시키는 것 등이 있죠. 이렇게 통제 가능한 약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이나 세포가 반응에 활성을 띠는 현상을 호르메시스라고 하며 우리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통해 이 호르메시스 상태를 의식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호르메시스 상태가 장수 유전자들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장수 유전자들은 우리 몸에 더 오래 생존하라는 명령을 내려 노화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때문이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노화를 지연시키며 장수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So we see aging so often that we take it for granted, and we see it also so often that we don't even do anything about it. We accept it as a natural way of life. But we don't have to. But that's really interesting, right? We don't all want to live the same amount of years. But what if I told you that you could be just as happy and healthy and satisfied as you are today at age 120? How many of you would like to have a life like that? Exactly. That's most of you, if not all. The point about all of this is that we have the technologies to be able to be healthy much, much longer into later in life. So it's not about living forever, and it's not about just pushing out how long you live. It's about how well you live. 싱클레어 박사는 젊음을 유지하며 장수하기 위한 호르메시스 상태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5가지 실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적게 먹기입니다. 다양한 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이 장수로 이어진다는 결과는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영양 결핍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칼로리 제한은 성인인 경우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할수록 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몸의 활력 또한 증가된다고 하죠. 하지만 열량을 제한할 자신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엄격한 열량 제한이 주는 효과를 다른 식으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 번째 실천 방법인 간헐적 단식이나 주기적 단식을 통해서도 열량 제한이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중 16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머지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거나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같은 일정 주기로 긴 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일 일식이나 종교에서 행해지는 금식 기간 등도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육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공육류는 최대한 피해야 하며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일부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싱클레어 박사는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 아이소류신 발린의 낮은 농도가 수명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히며 이런 아미노산을 섭취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지만 덜 섭취하며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줄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고기를 좋아하는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지키기 힘들겠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은 건 당연한 거니 적절히 조절하며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이 몸에 미치는 근본적인 영향을 알지 못합니다. 운동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텔로미어가 더 길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우리 염색체 끝에 위치한 텔로미어가 길다는 것은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횟수가 많이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세포가 그만큼 젊다는 것이며 그만큼 남은 수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적절한 강도로 10분만 뛰면 운동이 수명에 미치는 대부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수명 유전자들을 전면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추천드립니다.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격렬히 운동하다 숨이 차면 저강도로 변환하는 것을 번갈아 하는 운동 방법이며 특히 나이 든 사람일수록 더 뛰어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편안하지 않은 온도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갈색 지방이라는 특별한 지방이 있습니다. 이 지방은 일반적인 흰색 지방과는 달리 몸의 온도를 유지하고 세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면 앞서 설명드린 서투인이 활성화되며 호르메시스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사우나를 하거나 냉수에 몸을 담그는 등의 편안하지 않은 온도에 몸을 노출시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브로콜리나 아보카도 그리고 연어 등에 소량 함유되어 있는 NMN이라는 물질과 와인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레스베라트롤 등의 물질이 호르메시스 효과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 성분들은 보충식품으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싱클레어 박사는 이제 노화에 대한 기존의 낡은 이론을 버릴 때가 되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We can debate why aging has evolved. That's not really the point for this talk. But really, why does it happen at the nanoscale, at the molecular level? And I think we finally have an answer to why we age. And it's not because of free radicals, and it's not going to be stopped by antioxidants. 기존의 노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활성산소와 DNA의 돌연변이 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이론 모두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정도 지난 오래된 이론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설득력을 잃고 있는데요. 실제로 활성산소는 몸의 면역 반응과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의 순기능도 발견되었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가 노화를 늦추거나 노화와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위적으로 DNA의 돌연변이가 많은 생쥐를 만들어 관찰하는 실험에서 유전 정보를 많이 잃은 생쥐가 조기에 노화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DNA의 돌연변이 누적도 노화의 단일 요인이라 보기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노화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aging is not considered a medical condition. Does anyone have any idea why we don't call aging a medical condition? Just think about it. Why don't we? So the medical definition of a disease is something that happens over time that causes you to lose function and become disabled. Sounds pretty much like aging, right? The reason that aging isn't a medical condition yet is because it happens to more than 50%. Is that just because something affects 51 or 50.1% of people doesn't mean it's any less important than a rare disease. In fact, I would argue that it's more important. And I hope that after you have a chance to read the book, you come away realizing that it has been insane to regard aging as something that is separate from a disease or a disorder. Now,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declared aging for the first time as of this year as a medical condition.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2018년에 노화를 MG2A라는 코드명으로 국제질병분류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질병분류의 최신판인 ICD-11은 현재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또한 ICD-11에는 게임 중독이나 쇼핑 중독 같은 여러 가지 특정 상태가 질병으로 신규 등록되었으며 노화 또한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한 의학적 상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이가 든다는 것과 노화는 같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직관적이지 않아 쉽게 동의하기 힘드시겠지만 적어도 의학계는 더 이상 노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합니다. Nothing about our lives is natural. It's human-made, it's man-made, and we change our environment. And tackling diseases and tackling aging is also natural. That's what we do as humans. We don't accept misery and frailty as natural ways of life. We should not be doing that for any disease, and we should not be doing it for old age either.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의심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가 당연하다고 여기며 굳게 믿었던 신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았죠. 기원전 3세기의 철학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기 전까지 인간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16세기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 굳게 믿었으며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자 그 당시 막대한 영향력을 가졌던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고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19세기의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을 신이 내림버리거나 나쁜 기운 때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한 누군가의 의문이나 우연한 계기를 시작으로 바로잡혔습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가 변치 않는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 중에서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들이 존재하겠죠. 현재로선 인간의 유전자가 노화를 일으키도록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세월이 노화를 가져온다는 우리의 당연한 신념에 의문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